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입니다. 뉴스바 문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NLL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봉화 이지원에서 초안은 삭제되고 최종본이 발견됐지만 검찰과 여권은 초안 삭제를 강조한 반면에 노무현 재단 등은 발견된 최종본에 의미를 둡니다. 어느 쪽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인지 조간 브리핑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가뜩이나 어지러운 여의도 정가, 연문설에다 성추행 논란이 더해져서 어지러워졌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 연결해 이 문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송전탑 공사 재개로 충돌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밀양 현장 소식은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경남 도빈일보 표세호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공주 독사과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팝 아티스트 작가 이하 씨를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예술, 풍자, 그리고 법적 제재, 그 한계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사에너그램 공갈에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공갈 통해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심. 그 관심은 자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는지, 고민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뭘 보고 노는지 부모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보디가드가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콘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주요 뉴스들 몇 가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가져갔다 반환한 봉화 이지원에서 NLL 대화록의 초안과 최종본 형태의 수정본이 발견됐다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삭제된 초안을 복구했으며 이를 일부 수정해서 만든 최종본 형태의 수정본은 국정원에 넘겨진 대화록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봉화 이지원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이지원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어서 대화록의 존재 사실이 드러난 셈이지만 이 최종본 형태의 수정본이 별도로 정식 이관된 기록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관 대상이 아니었던 것인지 누락 혹은 폐기된 것인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찰 발표 직후 새누리당은 초안과 최종본에 대한 구별 없이 삭제됐다는 점과 정식 이관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은폐하려고 폐기했다는 식으로 공세를 취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노무현 재단은 초안 삭제는 최종본을 만들며 당연히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이번 검찰 발표로 최종본의 존재가 확인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공천 내정설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파행으로 끝났고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반발도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의 말입니다. 오로지 특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공천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국민의 상식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둘러싸고 경찰과 주민 그리고 한전 간의 대치와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이 주민들의 현장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헬기를 동원해 자재를 실어 나르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내년 여름 전력 부족 우려 때문에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작 밀양 송전탑으로 전기를 전송할 신고리 3호기는 원전 비리에 따른 부품 안전성 검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전시작전권 재연기 요구를 미국이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은 향후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환 시기를 내년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 종편방송의 여론조사에서 전시작전권을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됩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70개국 모두 301편의 작품이 초청됐습니다. 과연 제작과 상영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았던 삼성 백혈병 문제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가족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상영됩니다. 한출의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자,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향신문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전시작전권 환수 사실상 재연기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회의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 전환은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내년에 전환 시기를 최종 결론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이건 전쟁 때에 누가 작전을 지휘할 것이냐를 두고 그 권한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것이 이제 관심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이승만 정권 때 미국에다가 넘겼죠. 전시작전권뿐만 아니라 평시작전권도 말입니다. 예.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평시작전권은 우리에게 돌아왔는데 전시작전권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돌려받으려고 했다가 돌려받기로 이제 합의가 됐었죠. 2012년 4월로 말이죠. 자,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 12월로 연기한 터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걸 더 미루겠다, 이런 입장을 가졌고 미국을 설득한 끝에 미국의 동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미국 쪽에서는 재연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고요. 그래서 네. 뭔가 우리 정부가 선물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 있었는데 뭔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김관진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기자들 앞에 섰는데 말이죠. 김관진 장관은 재연기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데 두 나라가 합의할 것이라는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 도하 언론들이 그렇게 사실상 재연기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거든요. 자, 근데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상당히 유보적이었습니다. 전환 시기 재연기를 의미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한국이 이 논의를 먼저 요구한 사실만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미국은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되는 등 막대한 재정 적자에 따른 여러 국내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크게 늘어난 국방비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체 연기 요구는 전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미국이 사실상 동의를 표함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미국에게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쭉 나오고 있는 터입니다. 이를테면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핵심 사업인 MD하고
킬체인, 그러니까 미사일 사전 요격 시스템,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참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 한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 밝힌 말이 있는데,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 계기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 조기에 갖추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선물을 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MD 사업에는 한 15조, 차기 전투기 사업에는 한 10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좀 올라가죠. 요번에 기종 선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 예산이 또 늘어서 차기 전투기만 해도 10조, 예. MD 15조. 네, 그렇군요. 20조에서 25조, 뭐 이런 보수 정권에서 천만이 등장하는 액수입니다. 4대강 사업도 한 21조 들지 않았습니까? 네. 자, 중앙일보 이면을 봤는데 말이죠. 참 넋이 나가게 됩니다. 주란 맞는 국군 행진. 군기가 풀렸나? 자유분방한 건가?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10월 1일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5년 만에 열병식과 시가 행진을 했는데 너무 자유분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팔이 맞지 않고요. 팔로피가 제각각이고 발도 맞지 않고 열도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자, 아니면 아무리 군인들이지만 로봇입니까? 자,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이 탄식을 했습니다. 마치 장개석 군대를 보는 듯했다. 장개석 군대, 이거 군기가 없는 군대를 부르는 속칭이죠. 뭐 다른 표현으로 비슷한 표현으로 당나라 군대가 또 있습니다만은. 양창식 헌정회 고문, 이번 육사 10기인데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군대는 엄정해야 한다. 평소 군 생활이 다소 이완된다 해도 열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중앙일보의 이런 문제의식이 상당히 깊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양육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병사들의 밝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국민과 함께하는 군이라는 행사 성격에 더 잘 맞는다고 본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그 열병을 지휘했던 권태호 장군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뭐 일부 발이 틀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훈련 부족이라기보다는 신세대 병사들의 특성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명의 기자가 이면 한가득 실을 만한 기사 내용인지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중앙일보가 요즘 별로 뜻이 없습니까? 이런 기사 실게. 남의 나라 군대에 의존하면서 자기 나라 군대가 지키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언론. 예. 자기 나라 군대가 지켜야 한다는데 관심이 없는 이런 언론. 저는 이 언론은요, 발 못 맞추는 병사보다도 더 한심하게 보입니다. 이 전작권 환수 문제라든가 네. 뭐 이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일보는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지요? 글쎄요, 뭐 관련한 기사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그런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서 뭐 사실상 연기했다라는 내용의 어떤 팩트 보도 정도지 우리가 더 많은 미국의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될 상황이다라는 문제인식, 이게 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군기 빠진 걸 놓치면야 총구를 자기 나라 정부에게 돌리는 5.16 군사 쿠데타, 12.12 쿠데타만 하겠습니까? 이런 아주 아니 뭐 지금 정부에 들어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아예 군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가 아주 뭐 독보적이었죠. 뭐 이런 거는 됐고 이제 기사 봅시다. 예. 자, 경향신문 3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자, 일단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이지원에 탑재된 다음 삭제됐고, 삭제되지 않은 정상회담 회의록 수정본도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뭐 정치권의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 무려 4명의 대변인들이 돌아가면서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를 맹비난을 했고요. 이렇게 쟁점화하려고 아주 무단히도 애를 썼던 거죠, 새누리당이. 자, 검찰의 수사 발표 내용은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실제로 진행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잠정 결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회의록의 초반에 삭제를 지시했고 수정본은 왜 이관되지 않았는지 등의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일방적인 검찰의 발표라는 겁니다. 노무현 재단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는가? 이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예. 한국일보가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을 비롯한 참여정부 출신 친노 인사들은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봉하 이지원의 대화록 최종본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서 사초실종,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문서가 왜 국가기록원으로 정식 이관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국정원이 관리해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과 국정원이 후일 정상회담에 대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남겨두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시킨다면은 예. 기록물이 된다면 이게 못 보죠. 수십 년 동안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도 한부 보관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도입니다. 말 그대로 선의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선의의 의도 때문에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이란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논란거리가 없진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런 결정을 비서진과 상의도 없이 결정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네. 이 점입니다. 사실 참여정부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줄곧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 몰래 했다는 거 이게 좀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참여정부 당시에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뭔 실수를 한 건 아니겠는가. 하지만 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중요 기록물이 실수로 누락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서 검찰이 규명해야 될 대목이라고 한국일보는 짚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은 짚어서 분명히 밝히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때 비판하면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뭔가 오해를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글쎄 말입니다. 뭐 삭제라는 표현의 의미가 예. 과연 최종본을 만들기 위한 초안의 삭제인가 아니면 은폐를 위한 삭제인가. 그냥 삭제라는 얘기를 들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은폐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 제목만 보고 예. 이 뭐야 이거 도대체 싶었는데 보니까 초안, 그러니까 초안을 이제 지웠고 최종본을 남겨놨다는 건데 통상 우리가 뭐 저기 가안을 작성할 때는 작성해 놓고 지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두 가지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만들었던 문건을 내용들을 좀 감추기 위해서 다 핵심 내용을 빼버리고 최종본을 만들었다면 그건 또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예. 그 둘 사이에 큰 내용 차이가 없고 또 더욱이 지금 검찰이 최종본으로 보인다고 했던 그 수정본은 예. 국정원에서 공개했던 국정원에 넘겼던 그 대화록과 일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문제의 실체가 과연 뭐 초안이 삭제됐냐 넘겼냐 안 넘겼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참여정부에서 예. NLL 대화록을 없애려고 했나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예. 그런 건데 국정원에 넘겼고 그것이 만약에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그 최종본과 같고 그것이 최종본이 정말 맞다면 예. 일단 실체는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네. 하지만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대화록 삭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앞에서 굴욕적 회담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당시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국정원에 또 함부를 남겨놨겠습니까? 다 지워야지. 다 없애야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일보 사설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접근을 배제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노력해야 하고 정치권은 그때까지 소모적인 공방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참여정부 인사들도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 사태가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참여정부 인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잠정 결론이 나왔다 했습니다만 그동안 수사 협조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수사를 받는답니까? 그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검찰의 이런 발표들도 참여정부 인사들의 수사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또 이렇게 짐작합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신뢰의 정치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런 이야기에 또 많은 국민들이 수긍한 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에 10.30 경기도 화성갑 보궐선거 공천 과정을 보면은 과연 그러한지 다시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복지 공약 후퇴로 신뢰 위기를 겪었던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원칙과 신뢰가 또 무너지고 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기사가 경향신문 5면에 있는데요. 이번 경기도 화성갑 보궐선거에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전략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머지않은 얼마 전입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결코 자의적으로 몇몇 사람을 마음대로 공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지않은 얼마 전이라고 했는데 2012년 1월, 작년 1월에 했던 말입니다. 또 당대표 시절로 있을 때는, 당대표로 있을 시절에는 후보를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비리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2006년 4월, 2006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달 전에 밝힌 말이었습니다. 자, 선거를 앞두고만 이렇게 바른 말씀하시고 선거 후에는 또 딴소리를 하니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화장실 정권이라고 또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박근혜 대통령 비리 전력자는 공천할 수 없다. 이런 입장. 또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은 이런 발언에 기초해서 당원 당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에 보면은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정비리에 관련된 자 이렇게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청원 전 대표는 2008년 총선 때 친박연대 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사람 이름이 들어간 당 이름 친박연대. 그것도 살아있는 현실 정치인의 이름을 딴 친박연대. 이 친박연대 대표로 있을 때 공천 헌금을 받는 바람에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받고 복역했고요. 2002년 차떼기 사건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공천하려 한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서청원 전 대표는 어제 유체 이탈적 발언을 했더군요. 영욕을 다 떨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말이죠. 영욕을 혼자 떨치면 됩니까? 참 편리합니다. 자, 지금 또 10.30 공천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한 지역구도 있습니다. 바로 경북 포항 남울릉입니다. 여기에 공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인물이 있는데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박명재 전 장관 언제 장관을 했느냐? 참여정부 시절에 장관을 했었고요. 2006년에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때 이 박명재 씨가 경북도지사에 출마했다 떨어지고 바로 그 해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기용되니까 이건 낙선에 따른 보훈 인사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말이죠. 자, 지난해 그래서 박명재 씨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고 이제 입당을 신청했을 때는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후보 신청자가 당적 이탈 변경할 때 부적격자로 규정했던 당규 구조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자, 이 당규를 어기고 또 박명재 씨가 이렇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간의 신뢰 이미지에는 또 얼마만큼 타격을 입힐지 이것도 역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이번 재보선은 낙하산과 철새의 무대가 되겠군요. 글쎄 말입니다. 2006년 12월에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네요. 당이 사당화되면은 안 된다. 모든 걸 당원 당규에 따르면 된다. 공천은 공천위원회에 맡기면 되고 내가 대표 때도 그렇게 했다. 2006년 12월에 하신 말씀인데 대표 때에만 그 유효한 말씀이었는지 대통령이 돼서는 뭐 딴소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라다 보면 네. 주변에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믿을맨이 없다는 겁니다. 예, 믿을 사람이 없다. 지금 한겨레 이 육면 기사를 보면 말이죠. 감사원장이 지금 37일째 빈자리고요. 복지부 장관 일러야 4달에나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검찰총장 역시 연말쯤에나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한이 뭐 기약도 없이 미뤄지고 있는 이 현실을 짚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사람을 못 뽑느냐? 확실한 친박을 찾다 보니까 인선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인수위 시절부터 인물난을 겪은 청와대. 왜 그랬느냐? 비리 연루가 없는 그런 인사를 찾으려고 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보다 확실한 친박을 찾다 보니까 인사 시기가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오늘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자, 그 정치권에서는 8월 초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 이후 각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는 청와대가 앞으로의 인사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 인사를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청와대가 최동욱 전 총장과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만큼 대통령의 직할 체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서울신문 8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4대강 사업으로 말이죠. 강바닥에서 이 흙을 퍼내지 않았습니까? 수심을, 깊이를 6m로 맞추려고 말이죠. 네, 준설토 말씀이시죠? 이른바 준설토인데, 자, 이 준설토를 이제 팔 때는 그 이명박 정권은 이 준설토가 어마어마한 수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강에 이제 침전됐던 토였던 만큼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흙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그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절반밖에 안 팔렸다고 합니다. 9,374만 3천 톤 가운데 4,633만 2천 톤이 팔리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그 준설토 판매를 시작한 지 무려 4년이 지났는데요. 준설토를 관리하고 있는 23개 시군구 가운데 판매를 끝낸 곳은 8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뭐 파는 지 4년이 지났다면 이미 뭐 준설토로서의 가치는 다 사라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준설토 적치 기간, 그러니까 쌓아놓고 그대로 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땅은 뭐 그냥 놀리는 땅입니까?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4년 동안 관리비만도 무려 2,049억이었다고 합니다. 이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은 굳어질 돈 2,049억 아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런 MB가 어제는 저기 페이스북에다가 여러분 4대강 자전거도로 많이 이용하세요. 저도 북한강을 달려보니 너무 좋네요. 뭐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국민들의 아주 빈축을 사기도 했죠. 예. 제가 4대강 취재를 갔을 때 그 강 양 안에 양 예. 가장자리에 그 어마어마하게 위압적인 예. 흙더미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다 준설토예요. 토산입니다. 토산. 네. 산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표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에서 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다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6m로 판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배를 다니게 한다는 얘기고, 배를 다니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4대강 사업을 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대운하 사업의 전초 단계로 만들려 한다는
의도입니다. 사실 뭐 감사원이 비슷한 내용의 그 감사 결과를 7월에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보고하는 내용 정도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지는 하고 있었다 정도였는데 직접 지시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이 나왔다는 점, 이게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에 관련 문건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짓말도 아닐 것이고요. 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대우나 전초 단계로서 4대강 사업을 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자, 뭐 다 아는 진실이 돼버려가지고 뭐 특별히 놀랄 일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조선일보에 오늘 그 밀양 송전탑 그 강제 집행 관련한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제목에서부터 참 오늘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인데 뚜껑이 열립니다. 밀양 시위 70명 중에 주민은 15명가량이다. 경찰 추산으로. 네. 15명가량이다. 경찰은 항상 뭐 이렇게 사람 수를 줄여가지고 발표하는 면이 있는데 경찰 추산 15명이면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뭐 그는 농담이고요. 자, 외부 세력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투쟁에 가세하고 있다. 말하자면은 지금 투쟁은 지역 주민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뭐 날마다 투쟁밖에 안 하는 사람들, 투쟁이 업인 사람들, 전문 시위꾼들이 와가지고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5명만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조선일보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에 통진당을 넣어놓은 의도가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면에서도요. 네. 통진당이 참여했다. 이 일면 제목이었습니다. 예. 조선일보의 의도가 훤히 보이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군가를 골랐습니다. 군가의 한 가사 부분 때문입니다.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이겁니다. 예. 바로 멸공의 횃불. 예,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산을 지키는 우리. 막간 퀴즈입니다. 정부가 경복궁 옆에 7성급 한옥 호텔을 짓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자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더 인근에 있는 덕성중학교 교장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남긴 말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활동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위축되거나 아니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문제드립니다. 한옥 호텔을 짓겠다는 주체가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의 모기업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금호아시아나그룹, 2번 현대자동차그룹, 3번 삼성그룹, 4번 한진그룹.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3분에게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네, 제1당 대실이 아주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있었던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떤 합의가 나왔습니까? 연례 안보 협의회는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들이 한 해는 서울, 한 해는 워싱턴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한미 군사동맹 상황에 대해서 대화하는 자리인데요. 서울에서 열린 어제 올해 회의에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월에 미국의 전작권 환수를 다시 연기하자고 제안했고 그동안은 미국이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었는데 일단 어제 회의에서 환수 시기를 다시 논의하자는데 미국의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결론 날 거다 이런 기사가 많은데요. 촉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직접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니까 한국 쪽의 희망사항이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헤이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다.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또 조건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헤이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원래 약속대로 2015년 이항이 가능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한국이 전작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하고 의회에서 실망과 불만이 있다라는 기사가 3일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나섰는데요. 헤이글 장관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연방정부가 폐쇄된 상태고 또 국방부를 앞으로 10년간 크게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이 전작권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한국이 강하게 원하니까 차관급 협의를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네. 자, 뭐 헤이글 장관이 했다는 말 중에 이 항상 조건이 붙어 있다 이 말이 참 귀에 쏙 들어오는데 이게 정치, 외교, 군사적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물을 달라는 노골적인 요구인지. 네. 참. 이 미사일 방어 MD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해주는 대신에 한국의 MD 참여를 요구할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일단 헤이글 장관은 한국의 MD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는 없고 다만 상호 운용성에 있어서 같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한국한테 MD 참여를 압박하는 모습을 가급적 안 보이려고 이렇게 애둘러서 말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며칠 전에 미국의 합참의장이라든지 또 태평양공 사령관이 한미일 삼각 MD를 강조했던 것을 보면 앞으로 전작권 재연기 과정에서 MD 참여 압박이 있을 게 확실시 됩니다. 일단 한국은 킬체인이라는 미사일 사전 공격 시스템 그리고 사후 요격 시스템인 한국형 MD를 2022년까지 마련하기로 한다. 이런 기존의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에는 2022년까지 총 15조 원이 들고요. 그중에서 초기 5년 동안에 들어가는 돈은 9조 6천억 원입니다. 네, 그럼 한국형 MD에 들어가는 그 돈 15조 원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밖에 중요한 합의 어떤 것들이 있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게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또 재래식 무기, MD 이런 모든 군사 능력을 동원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억제하겠다는 건데요.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은 원래 내년까지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1년 앞당겨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상황을 위협, 또 사용 임박, 사용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한미 양국의 대응 방안을 정립한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군사적 대비도 중요하지만 북핵을 없애는 협상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협상은 안 하고 대응 능력에만 힘을 쏟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남북의 군비 경쟁을 불러오고 그러면서 안보를 강화한다면서 오히려 안보가 더 취약해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 연방정부 폐쇄 사태, 셧다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적으로 정지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대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 잡기에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셧다운 이틀째인 어제 백악관에 의회 지도부를 불렀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백악관과 공화당의 견해차가 여전히 커서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증시는 셧다운 첫날에는 오히려 약간 상승했고 또 둘째 날에는 고용 상황이 안 좋다는 별도의 통계가 나오면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 낙폭이 크지 않아서 투자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셧다운의 발단이 됐던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건강보험 개혁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보험 가입 접수를 시작해서 첫날에만 280만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네. 자, 이걸 또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예, 워싱턴의 일부 식당하고 헬스클럽 같은 데에서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연방 공무원들을 위한 공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시 해고를 당한 공무원들한테 하루에 샌드위치 하나를 무료로 주는 식당이 있고 또 뭐 와인 한 잔을 공짜로 주는 와인바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도 일단은 모처럼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의 출퇴근 교통정체가 또 거의 없어지면서 워싱턴 안에 직장이 있는 일반 기업 직원들한테는 뭐 셧다운이 좋은 소식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일단 셧다운 기간이 길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이용하냐고 물어봤습니다만 이용은 아니고 또 다른 이면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후쿠시마 원전에서 다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방사성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다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쿄전력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저장 탱크 한 개의 윗부분에서 물이 흘러나온 걸 확인한 건데요. 지난 8월에 오염수 300톤이 새 나온 탱크가 있는 곳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탱크였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번에 유출된 오염수 일부가 저장 탱크 점검을 위한 발판을 통해서 차단벽 밖,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는 걸 막는 그 차단벽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 규제청은 바다 유출을 막고 오염된 토양을 빨리 걷어들이라고 도쿄전력에 지시했습니다. 저장 탱크 문제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한두 개의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아베 정권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예, 고이즈미 전 총리는 여전히 일본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저께는 아들이 차관급으로 정부에 들어갔는데요. 고이즈미는 기본적으로 우파 정치인이지만 원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원전 제로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제로 정책 지지로 돌아선 건데요. 그저께 강연에서 아베 정권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장도 없이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기가 현역 정치인 시절에는 원전이 깨끗하고 비용도 가장 저렴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믿어왔지만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해서 정말 안전하고 비용이 싼지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시찰하면서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순환형 사회를 지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됐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아베 정부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뭐 정치적 영향력이 워낙 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반응을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어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비용 절감 같은 책임 있는 대책을 구축하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이즈미가 총리 시절에 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일본에는 언론 자유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약간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자, 프란치스코 교황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에는 예.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셨어요.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한 말씀이 다 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카톨릭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나르시시즘은 당사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 맺는 타인과 사회에도 상처를 준다. 문제는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나르시시스트가 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교황은 성직자들이 교회의 위계와 관료제를 우선시하는 바티칸 중심주의를 버리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들, 청년들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말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 교회 지도자들을 언급한 부분은 좀 더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를 개혁해서 가톨릭의 돈 세탁이나 뭐 아동 성추행 같은 범죄를 근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신도보다 성직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출세 제일주의자들을 교회에서 몰아내야 된다. 몰아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심각한 죄악이 뭐냐라는 것에서 청년 실업과 노인들의 고독 이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같은 경우는 가장 심각한 죄악이 세속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완전히 다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하늘과 지상에서 위용을 뽐낸 우리 군의 늠름한 모습. 760m 상공에서 주저없이 몸을 던지는 특전대원들. 외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공중 탈출. 암벽을 오르듯 외줄을 타는가 하면 그물을 타고 일사불란하게 헬기에 오릅니다. 이어진 고난도 기술 시범. 한미 양국 특전대원들이 3000m 상공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일반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대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 현무3. 적 지휘부에 창문까지 찾아가 타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자랑하는데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산 뒤편에 해안포 부대를 공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저는 군대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전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등 핵과 대량 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서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혼자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발전되어 있으니까 죽어도 걱정 없이 죽는다고. 할아버지, 더 오래 사세요. 우리 군이 혼자서도 나라를 지키는 날까지요. 한미 군당국은 오늘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재연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여 SCM 직후부터 우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심리적 의존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에 수긍하는 국민이 많은 듯.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한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우리나라 국군과 미군 중에 누가 갖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군이라고 답한 의견이 68.9%로 미군이라고 답한 23.4%보다 3배가량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7.7%였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 긴급 현안 질문 때 나온 김 의원의 발언입니다. 임모 씨가 최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최 전 총장과 임모 여인의 관계가 틀어졌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 말입니다. 다른 여자 관계가 있어서 둘의 사이가 틀어졌고 다른 여자는 다름 아닌 여성 정치인이라는 것이 김진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입니다. 김 의원은 이런 선정적인 의혹을 말하면서도 최소한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그저 제보라고만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으니 이번 검찰총장 혼외 아들 문제를 처음 세상에 터뜨린 보도가 청와대가 흘린 정보를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이른바 관제 보도 의혹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관제 보도의 전모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에너그램을 만들어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형태로 만들어진 에너그램 문장, 원래 발언의 음절들을 순서만 바꿔서 만든 이 새 문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여, 관제보도 전모 있니? 있다. 과부가 정적 최모 씨 심장 고문했다. 기습의 총성인가? 에라이, 때는 치사한 계절. 네, 한 여성이 물었죠. 이미여, 관제보도 전모가 있나요? 남성이 답합니다. 있다. 어떤 과부가 정적인 최모 씨의 심장을 고문한 것이다. 그랬더니 여성이 이렇게 답합니다. 기습의 총성인가? 에라이, 때는 치사한 계절이로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임모 씨가 최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미여, 관제보도 전모 있니? 있다. 과부가 정적 최모 씨 심장 고문했다. 기습의 총성인가? 에라이, 때는 치사한 계절.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7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당분간 아침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태풍 피토는 하루 사이에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쪽으로 진로를 바꿔 서해 먼 바다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과 전주 11도, 청주 12도로 아침 기온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내려가 서울 21도, 광주 24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까지도 쌀쌀한 아침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 낮부턴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오픈마켓에 제품을 등록하는데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으신가요? 소셜 커머스에 제품을 등록하고 싶은데 디자인비가 부담되시나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인터넷 페이지, 전문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셜 커머스 그룹폰 코리아에 단연간 디자인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컨텐츠 팩토리가 도와드립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와 그룹폰, 쿠팡 등 소셜커머스의 페이지 등록 시 기본 8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립니다. 판매와 직결되는 좋은 페이지 디자인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042-719-8800 042-719-8800 검색창에 컨텐츠 팩토리.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불과 며칠 만에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오는 혼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NLL 대화록 실종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검찰과 이른바 친노 세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한편에선 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 기자단과의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카더라식 연문설 제기에 대해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 연결해서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모습이 보이던데요. 예. 네. 그 김진태 의원의 국회 발언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김진태 의원은 일단 그 율사잖아요. 근데 네. 율사가 그 법을 그렇게 씁니까? 저희가 이제 국감장에서 김진태 의원이 한 말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최동욱 혼외 아들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 중진 의원 하나가 이미 최동욱 혼외 아들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모 여성 정치인과 최동욱이 부적절한 관계여서 임모 여인이 말하자면 마음을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일 뿐만 아니고 국감장을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의 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강력 대응할까? 그렇다면 이게 워낙 선정적인 이슈니까 예. 최동욱 검찰총장과 여성 정치인의 연문설 이렇게 되면서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이걸로 언론에 도배질을 하지 않을까. 예. 이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언론도 문제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그 본회의장에서 하면 그걸 비판하고 욕하고 말 일이지. 그 다음날 이제 언론에서 불러서 인터뷰를 하니까 뭐 김진태 의원의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된 거죠. 네. 선정적인 이슈로 이제 본질 지금 계속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본질 흐리기 그 목표도 조금 달성된 거고요. 네. 그리고 본인은 사실 그분이 뭐 언론에 나가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론적인 어떤 인터뷰를 할 뭐가 뭐 좀 안 되는 분 같은데 그런 분을 언론에서 불러주니까 또 뭐 이게 노이즈 마케팅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언론 그 방송에 나가서는 한 발 더 나아갔죠. 네. 마치 그게 야당 여성 정치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워딩은 딱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뭐 여성 정치인의 이름이나 당적, 현역 여부도 밝히지 않았는데 왜 난리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꼭 한 줄 한 줄을 살펴보니 예. 법률적으로 명예훼손 등 소송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검토를 다 마친 워딩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율사인데 그 배운 법 지식을 이런 데 쓰냐 노이즈 마케팅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네. 앞으로 추가 대응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뭐 법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요르줄이 피해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서 그런 악당 폭로를 하고 국감장의 그 권위를 실추시킨 행위는요. 네. 윤리위 제소해야 되고 그건 법과 상관없이 이제 정치인의 품위를 떨어뜨린 것이니까요. 이런 네. 분은 윤리위에서 마땅히 제소해서 이제 징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네. 이런 분이 국회에 있어도 됩니까? 그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입장에 당 지도부도 동의하고 있습니까? 윤리 제소 부분에 대해서? 예, 윤리 제소는
어제 비상운영회의에서 예. 네, 결정된 사안입니다. 네. 자, 다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종걸 의원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조선일보 그 혼외아들 보도와 관련해서 그것이 만약 오보라면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심각한 오보에 대해서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최 의원님 보시기에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미 제가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 명백한 오보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3일 이내에 명백한 오보임을 판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법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치를 이제 법제처하고 의논을 해서 입법조사처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낸 법이 그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종걸 의원이 오죽하면 조선일보 폐간법이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네. 지금 이게 최동욱 건만이 아니고요. 최동욱 총장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 중에 일각인 것이고요. 네.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건도 오보한 게 조선일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한명숙 총리가 계속 재판받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조선일보의 일면에서 시작된 겁니다. 모든 정파적인 갈등 사안에서 조선일보와 일부 보수 언론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형식이 네. 아니면 말고식 폭로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선은 현실성을 따지면 우리는 이제 법안 발의를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그 입법조사처와 상의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오보 방지 장치, 의도적인 왜곡 방지 장치를 하는 노력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 같고요. 예.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언론중재위원회는 뭐 당사자들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강화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참 이 오보를 막을 방법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이제 언론에 종사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게 비정상인데 특히 네. 비정상인 영역이 언론이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나마 법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언론중재법이라는 이런 거.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저는 이종걸 의원님의 그 마음에 심정에 그리고 국민들도 그러실 건데 뭐 200%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거꾸로 이제 단 하나 의로운 언론인이 거꾸로 또 양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부 보수 세력에게 당할 경우를 생각해서 네. 저희도 신중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막 그런 그 타겟법을 막 내고 싶다가도 이런 행동이 저희의 이런 행동이 가져올 다른 결과, 네, 언론 위축의 그런 결과를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언론중재법 개정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본인이 중재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낸 법안은. 아, 그래요. 네, 제가 강제할 수 있도록. 네, 어제 이종걸 의원께도 물어봤던 내용 우리 최 의원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정보도 판결을 받아내기가 사실 어려운 구조입니다만 그래도 간혹 정정보도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정정보도 판결이 나와도 정정보도의 실효성이 없는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안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정정보도 판결이 나오면 그 정정보도 판결의 영향이 그 애초에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했던 다른 매체도 적용을 받도록 별도의 소송 없이 그렇게 강제하는 방법 그리고 정정보도의 크기를 재판부에 일임하지 않고 기왕에 나왔던 최초 보도의 크기에 버금가도록 그렇게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글쎄요 좀 이것도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겠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정정 보도의 시기를 가능하면 줄여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야 강제라. 사람들이 네. 뇌리에서 네. 이제 그 선입견이 형성되기 전에 이게 정정해라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네. 정정 보도를 할 때 보도가 나간 고면에 네. 크기는 적어도 뭐 2분의 1 이상 네. 뭐 이런 내용까지는 들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보도를 받아서 이어진 후속 보도에 대해서는 네. 거기에 이제 약간 논란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발의한 법안은 내지 않았는데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에서 또 여성에 대한 성추행 논란이 또 불거졌어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장본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소식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들었고 저희 여성위원회에서 네. 일단 김진태 의원 막말 건하고 분리해서 네. 하나는 기자회견, 하나는 성명서를 이미 냈습니다. 네. 네.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 제소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안이 섞이면 네. 그럴까봐 김무성 의원 건은 시차를 약간 둬서 네.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김무성 의원 건은요, 저희보다 일단 그 성추행을 당하신 당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당사자가 이미 사과를 받았더군요. 네, 그래서 이게 강용석 의원 건 때는 네. 그 당사자들이 그 당사자가 혹은 당사자가 속했던 아나운서들의 모임이 네. 그리고 언론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 강용석 의원이 결국 의원직 제명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안은 해당 언론인들이 진짜 싸워주셔야 될 사안이고 그래야 되지. 만약에 저희가 이제 윤리 제소도 하고 다 갔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우리 화해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김무성 의원이잖아요. 예. 이분이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성추행까지 하셨다니 이런 분이 무슨 대권을 꿈꿀 수 있나. 그건 대한민국의 수치 같아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지금은 아직은 논란 상황 아닐까요? 네, 근데 부인하면서 일부는 너무 술에 취해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예. 술에 취해 모르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는 역시 피해자들의 얘기가 옳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 최 의원께서 확인한 내용이더군요. 극우 사이트 1배에 현역 영광급 장교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인가요? 네, 저희가 1년치를 분석했고요. 3개월을 저희가 이거 했습니다. 근데 육군 중령과 소령, 공군 소령 등 영광급 장교가 3명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위관급, 소위 대위, 중위, 소위 이런 분이 13명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원사, 중사, 하사, 부사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분이 16명 있었고요. 준위가 2명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차관생도들도 있었는데요. 인증한 분이 3명이었고요. 그다음에 경장 계급의 현역 경찰관이 1명이고 경찰대 합격을 인증한 일베회원 1명. 그래서 39명 정도였는데요. 예. 이제 저희도 이분들이 과연 진짜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 소령이야 이러면서 올린 게 아니냐. 네. 이런 가능성 때문에 꼼꼼하게 봤는데요. 네. 인증을 해서 올린 인증샷 내용이 이게 거짓이기가 어렵다고 봤어요. 본인이 아니면 올리기 어려운 인증샷이었다. 네. 예를 들면 월급 명세를 알리는 국군 재정단의 메시지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조작하는 사람이 큰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 받았다며 호부 이런 거. 이 호부라는 게 메달 모양인데.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인 복장에 훈련하는 장비에 손을 딱 내서 일베 인증하는 거. 그런 건 그건 저는 잘 모르지만 남성 의원들이나 보시고, 이거는 파보면은 어느 군데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예. 어느 훈련장인지. 그래서 이게 군사 기밀에 속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 분석을 하고 인증 딱 해서 올려요. 예. 그럼 지금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문건이 들어있으면 그 부분도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일 텐데요. 그럼 신분 확인이 정확히 된 거는 아닌가요? 누군지,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 여부를 떠나서 인증샷을 기초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누구다, 특정이 돼 있나요? 그건 저희는 모르지만 국방부가 조사하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나는 해군 중령이다. 네. 이런 사람이 2013년 7월 14일에 일베에 스스로를 게시했다가 글을 삭제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또 그 글이 복원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써놨냐면 저격이 무서워 인증이 빈약하다. 그러면서 계급장 대신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시계 인증서를 난 남길 거야. 네. 요렇게 올린 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격이 신상 정보 터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내가 해군에 있다고 올리면서 자기 신상이 드러나면 이거는 법 위반이거든요. 규율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몰라도 군에서 조사하면 아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올린 게시물이 그 이전에 일베에 올라와서 논란이 됐던 그런 무슨 전라도 비하 네. 게시물이라든가 이런 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올린 글을 다 분석하는 것은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일베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닉네임을 바꾸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린 글이 몇 개인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죠. 네. 확인한다면 이제 IP 같은 동일 IP로 몇 개의 글을 올렸냐 요거까지 확인해야 돼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인증사실을 올리면서 나는 종북 간첩에게 홀린 청년을 인도하는 정훈 강교다, 정훈 장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네. 종북 세력 척결 티켓을 같이 올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네. 아예 그 닉네임을요. 네. 애국 세력, 애국 보수 전당크 이걸 닉네임으로 하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폭도 죽이기. 그러니까 네. 광주 시민이나 촛불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폭도라고 칭하고 이것을 자기 닉네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려고 자기 닉네임을 운지왕 노통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 내용은 조금 더 조사해서 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든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사하든지 해야 되겠군요. 예, 저희가 국방위에 이미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국방위하고 그다음에 네. 어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군 내부 규칙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서 보고하겠다. 그런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예.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BS가 또 일베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방송을 내보냈어요. 예. 예, 얼마 전에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 비하 그림 방송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노알라 그림 나왔을 때 네. SBS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스템을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주로 그래픽 부분에서 실수가 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래픽이었고 네. 이번에도 연대 마크였잖아요. 예. 연세를 이응 시옷인데 이응 비읍으로 해서 1배로 표시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SBS 쪽 해명에 따르면 근데 미리 준비했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 화면 그림들은 그 뉴스 막판에 넣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픽 팀에서 실수가 있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 하는 분들은 실수로 보기에는 노알라 마크가 너무 선명하게 큰 그림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부탁했고요. 지난번에 그 SBS 노무현 대통령 비하건은요. 네. 이미 일베에 지난 6월에 그 방송사에서 사고를 가장해서 이런 거 한번 해봐. 이렇게 모의가 됐던 내용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그대로 SBS를 통해서 실현됐기 때문에 조사를 요구했는데 실수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SBS 그래픽 담당자가 일베 회원인가 그래서 진짜로 모의했던 것을 실행한 것인가 아니면 실수로 결과적으로 실현이 된 것인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베 회원 여부는 가려지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일베 회원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 SBS 쪽에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명확하게 네. 일베다 아니다는 대답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그 그래픽 담당자가 일베는 아니었다. 예. 그런 답변이었죠. 그래요. 예. 이번에도
저는 이제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는 예. 그게 연세인지 이응인지 비읍인지 이응 시읒인지를 이렇게 놓칠 수가 있어요. 시청자는. 네, 얼핏 보면 그렇죠. 네, 네. 넘어갈 수 있지만 그 글의 도표를 만드는 사람은 사실은 알거든요. 근데 뭐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뭐 바쁠 때는 뭐 이미지들을 잘못 넣을 수 있죠. 다만 그런데 같은 곳에서 반복적인 사고가 나니까 그리고 또 일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시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뭔가 이제 실행을 하고 자랑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어서 혹시 SBS에 반복되는 사고가 그것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반복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SBS 쪽에 내부에 철저한 조사가 안 되면 경찰에 의뢰해서 일부에서는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SBS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자체 조사로 안 되면 경찰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오늘 이런 시각에 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그리고 노정면 앵커님 죄송합니다. 해직 문제 제대로 처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뭐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언론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유신공주 독사과 포스터 기억하시는지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를 유신공주로 그렸다. 그리고 뭐 독사과를 들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와서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되고 검찰이 기소까지 했지만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은 작가가 계십니다.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 이 작가님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작품 외에 또 있지요? 네,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포스터요. 네, 그 두 분 얼굴을, 아수라백작이라면 많은 분들이 알 텐데, 이렇게 반반씩 합성한 그런 작품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공주 옷을, 백설공주 옷을 입은 박근혜 후보가 사과를 들고 있는데, 그 사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배경은 청와대였고요. 네. 자, 적용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죠? 93조 1항이요? 네. 누가 고발했던 겁니까? 선관위에서 했습니다. 두 건 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를 어느 정도나 받으신 거죠? 여러 번 갔죠. 몇 번 갔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네. 선관위에서 바로 검찰 조사 받은 적도 있고요. 선관위에서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조사 받고 합해서 총 9번 정도 조사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네. 네. 이번 사건이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과가 지난 1일에 나왔죠. 예, 그저께요. 네. 근데 배심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의원에 대한 판정은 8대1로, 그러니까 무죄가 8, 유죄가 1,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는 4대5, 무죄가 하나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12대 6으로 네. 예, 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심원들 총 9분 중에서 그 유신공주 관련은 8대1로 무죄가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문안 단일화 포스터는 5대4로 무죄가 많았군요. 네. 네. 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그림의 경우에는 그래도 유죄 의견도 꽤 많아요. 비슷비슷했습니다. 네. 예, 대중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작가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이제 무죄를 받은 거에 대해서요? 아니요. 무죄를 받았지만, 유죄 의견을 가진 분들도 4분에 달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검찰이 잘하셨어요. 그 문재인 안철수에 대한 증거 자료가 좀 더 많았습니다. 예. 그것이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 검찰이 네. 공판을 잘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작품에 대해서 의도하신 바와 달리 대중이 해석할 수 있고 또 비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대중의 판단에 네. 의미를 둔다거나 그러진 않는 건가요? 제가 국민참여재판 재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한 분은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4번 있으셨고요. 한 분은 2번 있으셨는데 그분들이 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국민참여재판이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기적이었죠. 제가 이게 공직선거법 재판 중에 무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유일하게 무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기적이었죠. 검찰이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항소할 줄 몰라서 좀 입 조심해야 되는데, 좀 가끔가다 입이 방정 맞거든요. 그래도 얘기하고 싶어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를 예술가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예술가면 이거 당연히 무죄죠. 왜냐하면 헌법에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예술가는 좀 대우를 받아야 돼요. 정치인이라면 그런 권력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좀 책임이 강하지만 예술가들은 표현하는 게 직업이거든요. 예. 저는 제 직업에 충실한 겁니다. 네. 이걸 기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박근혜 당시 의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에 부착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착 시점이 지난해 6월이었고. 네. 근데 그것이 기소된 시점은 올해 6월이죠. 네. 1년이나 걸렸는데. 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도 반년, 사건이 발생하고도 1년. 네. 이런 시점을 볼 때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고 보시는지요? 그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희한했습니다. 연락이 없으시길래 네. 끝난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느닷없이 전화가 계속 오시는 거예요. 미국으로. 네. 그것도 로밍에 갔는데 제가 요금 내는 거거든요. 계속 전화가 오셔갖고 그래서 저 변호사님들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바로 기소됐어요. 네. 시간이 지체돼서 기소 안 될 줄 아셨군요. 네. 네. 대선 결과가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이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달랐다면은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재판받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이 검찰이 균형을 고려한 게 아니냐. 박근혜 의원 그림뿐만 아니라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합성 포스터도 같이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다 주요 후보에 관련된 걸 기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사 과정 그리고 또 공판 과정에서 작가님께서 느끼시기에 네. 검찰이 어느 부분에 더 주력을 하던가요? 박근혜 의원 네. 관련 그림의 네.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네. 반대의 경우인지. 다 비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박근혜 쪽에 더 비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냥 단순한 느낌이시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오해 없이 들으실 겁니다. 네.
자, 지난 1일 선거 공판 때, 이 작가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박근혜 당시 후보가 그림을 보신 적이 있고, 네. 굉장히 불쾌해 하셨다는 말을 네. 전해 들었다. 예. 새누리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네. 들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 새누리당 관계자가 당직자인가요? 이제 제가 이거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분한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네. 그 미국 부대사, 헤이즐인가 어쩌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머니이신데 이분이 수원에 오셨다가 그 수원 지역에 이렇게 몇몇 분을 초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때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자리에 그 시의원, 새누리당 시의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분이 네. 박근혜 의원 포스터 붙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 그분이 굉장히 저를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네. 그 그림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그랬는데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건 농담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농담을 했냐면 제가 박근혜 의원이라면 저라면 작가한테 전화해서 예쁘게 그려줘서 고맙다. 예. 그 포스터 저 사인해서 좀 달라. 네. 그럼 제가 뭐 몇십 장 이렇게 사인해서 갖다 드리고 그 사진 찍고 그러면 그분이 지지율이 한 10%쯤 오르실 거예요. 제가 이런 농담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포스터를 부산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뭐 일부 시민들은 박근혜 후보 측에서 의원 네. 측에서 붙인 게 아니냐, 네. 예쁘게 그려졌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긴 했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예. 저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막 들었으니까. 왜 그렇게 예쁘게 그렸습니까? 저의 미술 철학이 그렇습니다. 저는 흉측하게 그렸다면 그 예술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대중들의 판단의 몫에 던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사건이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이던가요? 그렇습니다. 29만 원 수표 들고 있고, 저기 핑크색 수갑 차고 있고, 그거. 네. 10일 날 선고 기일입니다. 그건 뭐 전 대통령 측에서 고소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연희동에 그걸 포스터를 붙이다가. 예. 파출소에 연행이 됐어요. 네. 거기서 즉결 심판을 받았어요. 그 즉결 심판이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런데 굳이 그거를 기소를 하신 거예요. 검찰에서. 네. 네. 경범죄 처벌법 중에 불법 광고물 등 부착 네. 혐의. 그래서 약식 기소 10만 원 벌금 네. 받으셨던데 왜 공판까지 왔습니까? 10만 원 못 내겠다. 이거 죄가 아니다라고 네. 해서 정식 재판 청구했는데요. 이 10만 원짜리거든요. 그 10만 원 때문에 제가 10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선고가 언제죠? 10일 날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예, 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검경 조사나 재판 받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시죠? 기억이 나시는지요? 다 합치면 9번 정도 될 거예요. 네, 조사받은 횟수가 어떤 인터뷰 봤더니 9번으로 돼 있고 재판 7번 받으셨다 그러던가요? 아니, 더 됩니다. 10번 넘을 것 같은데. 그래요? 다 합치면. 이것만 보면 저는 거의 징역 한 200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곤욕을 치르고 계신데. 네. 왜 작품만 공표를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네. 단지 거리에 붙이는 그런 표현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는가.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은 왜 그런 방식을 고집하실까? 예. 네. 왜 거리에 하냐고요? 네. 이제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거리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림을 갤러리에 거는 거는 그거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네. 법으로 그렇게 지정돼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고 가수가 콘서트장에서 노래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생긴 거거든요. 예. 거리에 해도 됩니다. 거리에서 영화 상영하고 거리에서 노래 공연하고 그래도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게 되지 않는 이유가 그게 산업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시스템과 맞지 않는 그림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갤러리가 아니고 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게 행복합니다. 예. 지금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소재로 한 네. 어떤 작품도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해 주시면 청취자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독재자들의 이제 공식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뭐 말하자면 비밀 경찰, 뭐 정보부 이런 거에 아주 지나친 힘을 줘서 예. 그런 비밀 경찰이나 정보부에서 막 정치를 하는 이런 아주 그 못된 버릇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공식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국정원이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뭐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다 끼고 있습니다. 좀 우려스럽습니다. 거의 지금 뭐 7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예. 거의 30년 전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요. 지금 대통령께서 새마을 모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쓰시고 작업복 입으시고 어색하게 이렇게 격려하고 계신 그런 걸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 뒷 배경에는 70년대 배경, 뭐 반공 방첩 포스터 붙어 있고, 뭐 불조심 막 이런 거 붙어 있는 그런 흑백의 배경이 있고 그런 이미지를 제가 그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포스터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포스터 형식은 하도 이게 기소를 하시니까 거리에 붙이는 건 안 하시겠다. 예. 다른 방식으로 제가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거리에서요. 거리에서 언제쯤 네. 볼 수 있을까요? 조만간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행정 대집행을 2013년 10월 2일 그다음으로 대집행 개시함을 중단하라.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 지켜내고 결코 이거를 막아내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구덩이로 들어가 경찰과 대치합니다. 밑에서는 밀고 위에서도 밀고 가니까 앞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찡기게 돼가 있는 기라.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리가 죄지 있어요. 우리가 죄지 있어요. 이 과정에서 75살 김모 할머니가 실신하는 등 모두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앞서 한국전력은 오늘 오전 5곳에 직원 등 290명을 투입해 현장에 울타리를 치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밀양 지역에 52개 철탑을 하는데 8개월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전력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3호기 송전이 절실하고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밀양 송전솔로 반대에는 주민 외에도 야권, 환경,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거 들어와 곳곳에서 경찰력과 부딪혔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도 공사 현장에서 반대를 주장합니다. 필요한지가 결정되는 올해 말까지는 공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자, 지금 밀양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소식을 전해주실 분은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입니다. 표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는 이른 시각부터 충돌이 빚어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어제부터 공사가 6시, 저녁 7시, 6시 사이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예. 1일부터 이제 충돌은 시작됐고,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대치 상황들, 그리고 밀양시가 행정 대집행, 주민들이 농성장으로 사용하는 움막을 철거하는 작업을 시도를 하다가, 한 곳은 철거를 했고, 한 곳은 이제 주민들과 시민단체 의원들이 강경하게 이제 저항을 하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밤샘 농성을 한 주민들하고 경찰이 이제 그 현장에 계속 대치 사항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 보니까 뭐 거의 다 외부 세력이고 뭐 통진당 당원들도 있고 주민들은 얼마 없다 그러던데 현지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 뭐 송전탑 반대를 해왔던 주민들도 같이 현장을 지키고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공권력이 대규모 투입된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뭐 민주노총 조합원들, 그리고 야당 당원들이 밀양에 와서 지원을 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분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어제 뭐 충돌 과정에서 자해 또는 뭐 자살 기도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다치신 분들도 여럿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상자들 몇 명입니까? 부상자는 어제 이제 노인분들인데 곳곳에서 이제 대치 상황에서 진입을 하려는 마을 주민들 그리고 막는 경찰 그 과정에서 충돌 과정에서 4분이 이제 후송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움막 철거 과정에서 문정선 시의원이 이제 감정이 격분하면서 이제 철사로 목을 감으려는 것을 주위에 이제 주민들이 말리면서 다행히 다행히 없었고 그리고 이제 충돌 과정에서 이제 이게 경찰에 입건되는 주민들도 생기고 있는데 이제 뭐 한전 그 하청업체에서 포크레인을 실은 중장비 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업무방해 혐의로 뭐 입건된 분도 있고 그리고 대치 과정에서 경찰에 이제 팔을 물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도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앞서 이제 전해드렸지만은 검찰과 경찰이 이제 공안대책 협의회를 열고 뭐 불법 행위, 공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뭐 점거라든지 과격 폭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 단식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단식은 그 밀양 그 위양마을 126번 그 송전탑 철탑 공사 현장에 위양마을이요? 위양마을 126번 공사 현장인데 1일부터 이제 공사 재개되는 것을 전해 듣고 그날 이제 1일부터 이제 경찰이나 이제 한전 작업자들이 투입된 상황에서 주민들도 같이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고립된 분들이 있습니다. 고립된 분들이 있고 이제 음식물 반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차례 주민들이 음식물 반입을 시도를 하긴 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계시는 분 몇 분이 단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서울 한전 본사 앞에서도 주민과 대책위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재 신부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대표 그렇게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주 짧게 저희가 한 10초 정도, 한 20초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 지금 보상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개별 보상이? 뭐,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며칠 전에 그죠. 그 30개 마을 중에 15개 마을 한전이 이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반대 주민들은 여전히 63%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10월 1일 날 이제 9월 30일까지 마감된 합의 마을을 발표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합의했던 마을 주민들이 합의 사실 내용을 공개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퀴즈 정답은 4번 한진그룹이었습니다. 자, 뉴스바 끝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